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74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746일차고요. 성공은 당신것 151페이지예요. 중간입니다. 결국 여기서부터 할게요. 결국 저는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진료 업무가 놀랍도록 늘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는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환자들이 파리, 로마 등지의 공항에 줄을 섰고 입원실 침대가 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결국 비서 12명을 두고 수신 전화 10회선을 놓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공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많은 돈을 버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도 놀란 사람은 저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방법을 알려달라고 전 세계에서 의사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수년간 아팠던 환자들이 밀려왔다가 30일 내로 좋아져서 퇴원하곤 했습니다. 이에 의료계가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 결과로 이 도시 저 도시에서 수많은 환자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치료법을 후원할 조직들도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잘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 널리 알려져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막 오신 거예요. 파리, 로마에서도 막 이제 온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정신과에 필요한 진정제 있잖아요. 페노티아진? 그러니까 한 히스타민제 이런 것들을 치료를 하면 부작용이 있어서 이거를 약을 처음에 줄였죠. 줄여가지고 천연 비타민을 먹게 한 거예요. 천연 비타민을 먹게 하고 그러니까 천연 합성 비타민 말고 천연을 먹는 게 되게 중요하다. 천연이면 뭐가 있죠? 야채 과일. 괜찮아요. 야채 과일. 근데 이게 빨리 산화돼 버린다는 거죠. 천연을 먹으면 몸에 흡수가 잘 되는데 세포 속에 흡수가 잘 돼요. 근데 빨리 산화가 돼요. 그래서 산화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천연 비타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천연 비타민과 단 거, 짠 거를 줄이게 했다는 거예요. 환자들에게. 그랬더니 엄청나게 다른 효과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쭉 어제 이제 봤죠. 그래서 비타민 좀 그랬더니 이렇게 전 세계에서 그래서 근데 진심은 뭐냐면 이렇게 했지만 우리 호킨스 박사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호킨스 박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재채기가 났어요. 진심을 다해서 환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를 생각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오신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 비타민을 쓰고 이걸 다 끊게 했어. 다 끊게 했는데도 이제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환자에 대한 거. 그거는 뭐냐면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사랑으로 에너지 의식 자체가 에너지가 그게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을 바탕으로 할 것이냐. 두려움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비타민을 먹이고 단 거, 짠 거 먹지 마 하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진짜 저 사람을 위한 진심으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내가 이제 숙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서 한 수목금 한 3일을 제가 3일을 숙제를 하고 계속 이제 손녀가 오는 바람에 이제 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3일을 하면서 3명, 3, 4명, 9, 12명을 쟀구나. 12명을 잰 사람들한테 재고 내 숙제다 하고 해서 하고 나서 많은 게 아니라 내 숙제를 하기 위해서 뭔가를 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건강 관련된 거를 체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연결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진심 어린 마음이 그 다음에 내 숙제를 하기 위한 처음에는 그들이 돕고자 해서 저한테 이제 막 도움을 줬단 말이에요. 그걸 끝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숙제한다면 안 해 이렇게 된다고요. 한 번은 먹혀요. 한 번은 먹히죠. 근데 이제 진심으로 다가서서 제대로 했을 때 두 번, 세 번도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 진심이 얼만큼 통하느냐는 거죠. 내가 그냥 뭔가 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전에도 많이 들었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들을 이제 펴놓고 제대로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이 어떤 것일까를 한번 또 연구를 해서 교감을 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그 진심을 또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아. 그게 없으면 다음에는 숙제고 뭐고 이제 아예 그냥 안 들어주죠. 네, 안 들어준다는 거. 쟤는 지 것만을 위한 처음엔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자기 것만을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연결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진실성이 더 중요하다. 진실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 이 몸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 후원할 조직까지도 구성되었다라는 거, 그렇죠?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엄청. 근데 호킨스 박사님은 어떻게요? 성공에 관심이 없었어. 그냥 성공에 관심이 없었고 돈 버는데 관심이 없었어. 근데 돈 엄청 버셨을 거 아니에요. 뭐, 그 환자를 그 병실을 기다리고 있다 들어왔다 30일 내로 한 달 안에 좋아져서 퇴원하고 좋아져서 퇴원하고 하니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돈 버는 데와 성공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의식이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본연의 자체의 의식으로 있느냐, 그렇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의식이 높아지는 거에만 이제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저와 같은 방식으로 치료하는 의사들의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 그룹에서 받는 문의가 너무 많아 저는 편지 쓰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의가 많으니까 그걸 이제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하는 일을 설명하는 안내서가 있어야 1대1로 설명하고 가르치는 편지를 쓰고 또 쓸 필요가 없어집니다. 1대1 편지는 시간을 너무 소요하는 일이고요. 책이 있으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의식 수치를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시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물어보고 1대1로 편지 쓰는데 시간을 막 보내다 보니 1대1로 가르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은 모두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흔히 그렇듯 책 쓸 사람으로 저를 지명했습니다. 저는 책 쓰는 일을 맡아 공동 연구자 전원에게 기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노벨상을 2번 받은 유일한 인물이 제게 편지를 보내 저와 공동으로 책을 편집하고 책의 한 장을 기고할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책이 나온 뒤 가족이 이 치료법으로 혜택을 받았던 어느 부유한 남자는 과학 공동체가 이 치료법에 관심 갖도록 자발적으로 사이언스 잡지에 전면 광고를 내 매우 긍정적인 논평을 싣기도 했습니다.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신수 박사님. 이 사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원칙은 진실성을 굽히지 않으면 진실성, 명성, 부, 뜻밖의 이, 이런저런 영예, 끝없는 인터뷰 요청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을 끝까지 이제 진실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진실성, 진심으로 진실성. 그래서 명성부, 뜻밖의 이 이런 것들이 그냥 저절로 따라오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새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그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근데 이미 내가 정말 진심으로 시크릿이 되어 있다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순간순간 올라오는 욕망을 내려놓으면 그냥 하는 행위만 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하는 행위만 즐겁게 하게 된다라는 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를 해야 되는데 안 될까 봐 막 있죠. 조바심을 타요. 기법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돼도 좋고 이러는 거예요. 요새 장난친다고. 돼도 좋고 돼도 좋고 이거 안 돼도 좋다. 그게 이제 깔려 있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한다면, 진짜 편안하게 한다면 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한 그 진실성만, 뭔가 이 사랑만, 사랑까지 아니래도 내가 뭔가 편안한 에너지만 전달이 돼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부에 관한 돈을 많이 버는 거에 관심조차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뭐가 하고 싶다라는 거 진짜 다 내려놔야 되는구나. 뭘 하고 싶다. 뭔가 하고 싶다. 다 내려놓고 진짜 그들을 위한 마음만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제 이제 소비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요새 이제 회사에서 측정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수업 전에 12시 반에 예약이 돼 있더니 1시 좀 넘어서 이제 뭔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측정을 하게 됐는데 이제 수업하는 걸 이렇게 봤거든요. 며느리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며느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70은 안 되셨거든요. 아주 세요. 보기만 해도 세게 생겼어요. 아주 그냥 샤넬을 엄청 좋아하세요. 60대인데. 샤넬을 엄청 좋아하시고요. 비 오는 날은 샤넬을 안 신으세요. 천연 이제 가죽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신발이 망가지니까. 항상 샤넬 신발을 신고 오시거든요. 60 넘으셨는데 근데 아주 그냥 인상하고 그냥 아주 강하세요. 엄청 강해요. 제가 뵌 분 중에서 제일 강하게 생기셨어요. 세게 생기셨어요. 근데 어제 말씀을 이제 드리다가 이제 측정하고 나서 차 한잔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 한잔을 하면서 근데 그 샤넬 사장님 하면서 샤넬 사장님이 이거를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요새 부딪히는 게 이제 짜근하더라고 이렇게 부딪히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체지방이 늘어난다고. 스트레스는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잴 때 꽉 째면 체지방이 막 올라간다고. 웃겨요. 그거 아시나요? 인바디 기계잖아요. 기계가 나의 상태가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다른 쪽에서는 안 들겠지 뭐. 이 딱 처음 쟀을 때 이제 그 인바디 체지방 수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많이 있다가 3개월 뒤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빼긴 빼야 돼요. 그래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기계에서 너무 웃긴 거예요. 똑같은 기계를 재더라도요. 딱 잡아가지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체지방 쑥 올라가요. 근데 또 좀 이따 똑같은 시간에 이제 그거 딱 릴렉스하게 다 자꾸 하고 막 온 세상이 다 내 것인 것처럼 탁 하잖아요. 체지방을 잴 때. 체지방이 뚝 떨어져요. 며칠이라도 이게 떨어져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봤을 때 내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때요? 체지방이 막 쌓여가고 몸이 안 좋다라는 거죠.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체지방 잴 때 그 인바디 측정하는 그 기계에서도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안 받았다라는 거에서도 벌써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제가 그랬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살이 자꾸 찌는 거기 때문에 저걸 들으세요 그랬더니요. 아직은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돈이 좀 있으세요. 얼만큼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돈이 좀 있거든요. 작년 얼마 샤넬 막 신발이 쫙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2년 전에 만나 뵀을 때 그랬거든요. 삼생을 살아야 되는데 삼생을 살아야 되면 삼생을 봐야 된다고. 과거는 지금을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걸 알고 그럼 미래는 어떻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잖아요. 어제 내가 뿌린 게 있어.
그 오늘 받을 것이고 10년 전에 5년 전에 뿌린 게 있으면 지금 받겠죠. 지금 내가 받지 못하는 거는 전에 뿌린 게 없다는 거고 그래서 과거는 그냥 내가 현재 내가 그랬었겠구나를 내가 그냥 감지하고 내가 전에 그랬구나.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시잖아요. 누가 삼성가의 딸로 태어나기 싫어서 안 태어났냐고. 누구는 부자 아버지의 부자 집안에 태어나서 고상하게 그냥 그 부자들은 공부도 특별히 뭔가 막 이래 머리 싸면서 안 해도 된다면서요. 그 정답 코스만 쫙 가리는 쪽집게 이렇게 수업을 딱 듣고서 하면 막 그냥 간다 그러더라고요. 골치 아프게 막 피 터지게 안 싸워도 된다는 거죠. 경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세계가 다르다 하더라고요. 완전히 상위 부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왜 우리 술 주사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돈 때문에 지긋지긋해하는 엄마 밑에서 태어났을까는 어떻게 해요? 지금 내가 깨닫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 지금 깨닫고 나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봐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리면서 그거 다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큰아들 아들이 둘인데 큰아들 작은 아들한테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부도 좀 하셔야 되는데 아이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있다고. 뭐 하는 거 있기는 있는데 그 위에는 더 많이 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전에 뭔가 뿌린 게 있어서 이제 지금 부가 있을 텐데 이제 그냥 근데 전에 뿌린 것 때문에 부가 있는데 지금 잘짓 잘못하면 부만 보다가는 자부심이 들어가 버리는 거지. 175에 걸려버려요. 그 뿌린 것도 그냥 신이 주신 지금의 선물인데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번이라도 이분이 끝까지 계속 그래도 얼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교육비가 얼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허 하면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도 6번을 1회차를 들으시더라도 한번 끝까지 계속 또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거를 듣고 들으시잖아요. 이 생에서. 다음엔 언젠가는 2번, 3번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뭔가 또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만 듣게만이라도 하시는 한 파스라도 듣게만 하는 거 계속 연결시켜서 듣게 하는 것도 더 좋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그분에게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베푸는 기부하는 것도 안 하시려고 하니까 돈도 있으신데 그래서 이걸 어제 또 이제 그러더니 냅다 금액은 물어보시고 얼른 가야 된다고 도망가시더라고요. 내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분을 위해서는 끝까지 또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만날 때마다 이제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 만날 때는 이제 그 인바디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날 때마다 계속 얘기를 해서 제가 신규 교육비를 받아내려고요. 받아내서 함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왜냐면 그분을 위해서는 이 의식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아들하고도 자꾸 부딪힘이 있으시다 하는데, 그렇죠? 네. 주고 부딪히고 있잖아요. 뭐 물질을 해주고 부딪히고 해주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또 볼게요. 결국 제가 한 일을 다룬 기사들이 미국의 여러 주요 출판물에 실렸습니다. 저는 바바라 월터스 쇼에는 2번을 출연하셨고요. 맥닐, 레러 뉴스아워를 비롯한 많은 TV쇼에 출연했습니다. 기고, 논문, 저서, 강연, 출연을 원하는 요청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관련 종사자들이 지발성 운동 이상 증가에 주목한 수년간 제 환자들은 아무도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문헌 보고에 따르면 주요 진정제를 투여받는 환자들 중 50%에게 이 불구로 만드는 병이 생겼고 치료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호킨스 박사님이 치료했던 여기 관련되어 있던 종사자들이 지발성 운동 이상 증상에 수년간 아무도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하셨을 때 이상 증상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진심을 다하는 마음, 그게 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모델을 좀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제 진심을 다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그렇게 자꾸 해야 되겠죠. 우리가 진심을 다하는 거. 내 진심이 자꾸 내 신념, 신념이 없어져야 진심이 더 우러나죠. 공간이 생기니까. 내가 의식으로 원래 자체에 있는데 마음이 확 가로막고 있잖아요.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외부에서 보는 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계속 해결을 함으로 해서 나에게 그 마음에 구멍이 나면서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 공간 안에 공간이 딱 생겨요. 그럼 공간이 어떻게 돼요? 공간이 여백이 있는 게 사랑이다. 사랑인 거예요. 그게 점점 났을 때 진짜 진실성이 있는데 내 신념대로 그대로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 수업을 제가 이제 12년 동안 들으면서 내용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용은 이제 이해한 내용은 있어요. 있는데 내가 신념이 가려져 신념이 뭐야? 두려움 때문에 생긴 저항감이잖아요. 저항으로 만들어진 게. 신념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딱 가려져 있으면 아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 두려움대로 막 하고 오는 거죠.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 내 믿음, 근본적으로 두려움으로 깔려있는 그 믿음대로 해버리고 오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저도 이제 뭐 각성이 돼버렸으면 너무 좋죠. 각성이 되어 있으면. 근데 이제 각성이 되면 빠져나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와서 내가 마음에서 이 신념대로 벗어나서 하고 있는 게 있고 퉁 빠져가지고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속에서 신념대로 하고 있는 게 있고 이게 있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이렇게 완전히 빠져나와져야 되는데 이렇게 풍 마음속에 젖어져 있는 상황들이 이제 이렇게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자꾸 벗어나는 거를 각성을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업을 들으면서 각성하고 어제도 수업을 들어보세요. 어제도 이제 축구 선수들이 오셨거든요. 아이하고 이제 축구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그분을 모시고 또 우리가 오셨더라고요. 사랑이다 시연님께서 어디 가셨나? 사랑이다 시연. 진짜 정말 대단하세요. 옆에 누가 그러시는 거야. 야, 저 대단하다 하면서 신규를 세 분을 모시고 왔는데 대단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에 오셨겠냐고 저분들이 얼마나 따다다다다다 안가 몰라 이래도 다다다다 계속 얘기했을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거절하고 뭐하고 몰라 야뭐 이랬는데도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어제 이제 신규가 오셨던 거를 끊임없이 계속 얘기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 사랑이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시연이 만들어 오셨네. 끊임없이 계속 그들을 위해서 얘기를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또 이제 아이하고 이제 뭐 있다 보면 싸우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해석을 또 이렇게 어떻게 해주시려나 이제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그랬더니 맞네. 그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시고 이제 아이한테 이해시키고 근데 엄마가 방해를 하죠. 엄마 마음, 엄마 기분대로 할 수 있게 착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있네. 4년 걸렸다. 시연님 있네. 예, 어쨌든 뭐 문제가 이제 그게 8년이나 걸렸다고?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8년 이 엄마 데리고 오는데 8년 걸렸다고? 엄마들? 어머, 야, 이봐요. 내가 한두 번 얘기해서 온 것 같진 않다. 야, 그랬구나. 골키퍼 하는 엄마 8년 걸렸다고? 야, 대단하다. 존경스럽네. 야, 진짜 존경스럽네. 그 제가 분명히 한두 번 얘기해서 왜냐면 이시연님도 너무 자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하다 보니까 왜 상대방의 타이밍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너무 욕망을 하면서 좋긴 좋으니까 욕망을 하다 보면 저항감이 있거든요. 그 저항감을 또 이제 내려놓는 그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데 8년 걸렸다고? 야, 대박이다. 그니까요. 야, 존경스럽네. 와, 대박이다. 깜짝 놀랐네요. 다시 봐야 되겠다. 이야,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감동하겠네. 와, 대단하네. 어, 그러니까 그 한 번만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몇 번 얘기하다가 만 것이 아니라 8년 동안 얘기를 했대요. 이야, 대박이다, 대박. 그랬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해서 데려온 게 아니다, 내가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진짜 8년일지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대단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위한 어떤 그 마음들, 진실성, 그게 이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저도 2년 전에 한번 얘기했다가 영 관심이 진짜 이런 분이 오시겠나 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 또 뭔가 공감 때문에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호킨스 박사님은 계속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호킨스 박사님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 위한, 내가 돈 벌기 위한,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을 번다고 하면은요, 자신감이 떨어져요. 두려움이 들어와요. 내가 하면. 왜? 에고가 내가 한다라고 가로채려고 하기 때문에, 에고가. 그러니까 에고는 이 진실성에서 좀 벗어나요. 조작을 많이 하거든요. 에고가 하려고, 내가 하려고, 내가 성공한다는 거. 그 이제 다 내려놓고서 그냥 그 진실성, 그 의도, 내 진심으로, 그쵸? 의도만 자꾸, 의도가 가장 중요하다. 의도를 계속 이제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거. 막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오신 분들. 8년 동안. 그 마음이, 야, 대단하다. 그쵸?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진심을, 의도를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누군가 차 한 잔을 마셔도 동네 아줌마들하고 아무 그게 없이 성공과 돈 상관없이 차 한 잔을 마셔도 저들을 위한 마음인지 내 두려움 때문에 하는 마음인지를 한번 각성해보고 그쵸? 각성하고 내 두려움이 아닌 그들을 위한 진심이 전해진다면 아마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